드디어 2024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1월 8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중진공 자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받기 위해 어떤 것을 알고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보통 5인 이상의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한 자금입니다. 보통 고용인원이 5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자금 중 가장 금리가 싸고 아직도 대부분 2%대 금리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5인 미만이라도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5인이 안 돼도 중진공 자금을 쓸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그리고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업종은 인원 제한, 금액 상향, 횟수 제한 등의 기준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스마트 스토어가 시작되고 온라인 도소매, 전자상거래 업종이 5인 미만이어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밀어주는 시기여서 저도 그렇게 4-5곳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그래서 일부러 업종 변경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확실히 5인 미만이라도 될 수 있는 중진공 자금의 범위가 작아졌다고 봅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항상 5인 미만도 자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제조업, 그리고 용접, 의료기기, 스마트 제조 등의 일부, 디지털, 제품, 서비스 디자인 등의 업종은 올해도 대상이 되니 해당하는 분들은 한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신청을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고용인원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5인이라는 기준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사행성 업종 빼고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외에도 따로 안 해주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 보건업, 병원이죠. 일반교과 및 입시학원 등은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물론 보건업과 건설업 중에도 예외사항으로 지원 가능한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업종과 인원을 체크해 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금 신청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우선 우리 기업이 신청 가능한 자금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업력 7년 미만이라면 가장 만만한 게 창업 기반 지원 자금입니다. 큰 조건 없이 아직 사업을 한 지 7년이 넘지 않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7년 넘은 기업 중 가장 많이 신청하게 되는 자금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지원 자금입니다. 매출 10% 하락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연도 반기, 분기, 월별 기준들이 있어 사실 웬만한 곳들은 일단 신청하고 조건을 찾으면 맞는 조건입니다. 물론 너무 쉴 틈 없이 성장하고 있는 곳만 아니라면요. 그 외로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원이 가능한 신시장 진출 자금은 일단 간접 수출 실적도 인정이 되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기술 개발 자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특허가 있거나 기업 자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갖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양산하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술로 제품 양산 후 3년이 지난 기업은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새로 나온 밸류 체인 안정화, 신성장 기반, 제도약 지원 등은 있긴 있지만 대상 기업이 많지 않을 듯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이런 자금들 중 해당하는 자금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다 해당 사이트에 적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 마지막 단계에는 기업 신용정보 동의와 개인 신용정보 동의를 하여 기업과 대표님 개인의 신용 및 재무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정보 동의를 할 때 개인 인증서와 기업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 되는 게 아니라요. 결국 중진공이 좋아할 만한 업체에 돈을 빌려줍니다. 특히 작년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신청하는 모든 기업을 다 받고 그 기업들을 다 나열해서 상대평가로 자금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을 많이 해봤다고 자금이 잘 풀리는 구조가 안 되게 됐습니다. 또한 그만큼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정책 우선도에 얼마큼 부합하는지가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물론 각종 인증이 있고 연구소 있고 특허 있고 수출 있으면 유리한 건 여전합니다. 그럼 어디 가나 유리하니까요. 거기에 올해 특히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고용, 수출, 매출 증가입니다. 원래 고용과 수출은 좋아했고 가점을 두긴 했지만 올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미있는 게 매출 증대라는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긴급 경영 안정 자금처럼 매출이 주는 조건의 자금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매출이 주는 조건의 자금만 아니라면 올해는 매출 증대도 무척 중요해진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준이 있는데,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대출로 은행 등에서 안 해준 기업 등 기업 중 좋은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조건도 있으니, 그러니까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하겠다는 조건도 있으니 보증기관과 은행 등에서 그런 사유로 거절된 분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곳은 당장 신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신보 기보에서 다 거절되고 절대 안 되는 기업들을 중진공 자금을 알려드리고 방법을 진행해드려서 많이 도움받게 해드렸고, 확실히 가장 신용을 덜 본다는 경험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올해는 그 부분이 더 강화되는 듯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받을 정책자금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알아봤습니다. 이 이상 다 영상에 담으려면 너무 영상이 루즈해질까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보고 안 되더라도 시도해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장 많이 알아보고 시도해보는 기업들이 항상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더라고요.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결사 조팀장이었습니다.